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을 기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 발표했다라는 혐의였는데요.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일단 그 검찰의 기소 내용부터 간략히 전해드리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지난해 3월에 발표하기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서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작을 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그 혐의 사실이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 값을 낮추도록 지시해서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 네. 라고 했는데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는 게 뭘 바꿨다는 겁니까? 이거 스스로 검찰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인정한 셈이고요.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3월에 대전지검에서 TV에 언론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통계 조작이다. 국가 통계 조작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언론은 그걸 다 따라갔죠. 심지어 국민의힘은 골목골목에 현수막으로 다 도배질을 했어요. 아, 그때 그랬네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조작 아니야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부터 저는 말이 안 되는 무리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조작했다. 조작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만들어야 됐던. 그래서 네. 실무자를 족쳐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동산원의 실무자가 20번 조사를 받았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검찰의 감사원에. 감사원에. 예. 내란범도 이렇게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했다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이제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네. 용어를 바꾸겠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이것도 삭제하겠다. 그러니요. 자기들 입으로 조작이라고 해놓고 조작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작 여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그럼 기소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재판을 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조작 사건인데 조작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살인 사건인데 살인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죠. 예. 검찰이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차장 검사가 직접 TV 앞에 기자들 앞에서 난리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그 지금 의원님이 그럼 보시기에는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발표하고 기소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의 패턴이었죠. 그래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즉 윤석열이 정치 보복해야 돼라고 하면 감사원이 나서서 없는 근거들 똘똘똘 말아서 증거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이걸 감사원이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그대로 받아서 기소해서 망신 주고 모욕 주기 위해서 재판을 끌고 갔던 겁니다. 이 단적인 예로 예. 월성 1호기 사건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신문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만. 왜냐하면 검찰이 논거가 없어요.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는데 감사원의 그러면 그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내란범도 이렇게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억날 때까지 즉 조작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게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감사관이 그런 식으로까지 아니 얘기했대요? 이제 당했던 사람들의 예. 진술입니다. 무조건 청와대를 불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밤 12시까지 3일에 한 번꼴로 공무원들 불러다가 조사하면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예. 새벽 3시, 4시까지 조사하는 겁니다. 예.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냥 괴롭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고 저는 조작 기소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지난해 3월이더라고요. 네. 지난해 3월이면 4월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총선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요. 총선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 검찰화되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한 겁니다. 네. 저는 상당히 직간접적인 정권의 압력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요.
일단의 정치 검사들이 윤석열 씨의 수족이 돼서 활동했던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 검찰이 날카로운 칼을 쥐고서 칼춤을 추었던 게 지난 3년 반 아닌가요?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약간 실수가 나와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삭제하겠다. 그러면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확정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때 이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단순히 참고 자료예요. 아,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럼요.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서 처음부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예. 기소를 하려면. 예, 그런데 이번 통계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검찰은 감사원이 준 감사 결과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복불 받아서 그냥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놓고 무슨 지금 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소유지 명분은 뭐예요? 그러면? 공소 유지의 명분이 없으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한 지 4년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증인의 절반을 못 불렀어요. 계속 증인을 해서 그러면 주로 검찰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요. 시간 끌기? 예, 시간 끌기를 하면서 점점점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노렸던 것들은 채웠거든요. 네. 망신 주고 네. 괴롭히고 네. 서로 계속 검찰에 불리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선을 한번 감사원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TF가 한 3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동안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정치 조작 감사를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TF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권익위원장 감사 사건,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계 사건, 그리고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등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까? 불행하게도 감사원 내에 유병호 씨를 중심으로 한 타이거파들이 있거든요. 타이거 사단.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자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타이거파의 핵심 인물인 김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양반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근데 TF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하면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조사를 안 받습니까? 네. 이유는 뭐 어떻게 되고 있대요? 이 TF 구성이 위법한 거다. 위법한 TF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예. 라는 식이라는 거고요. 예. 감사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얼마 전까지는 안 좋았던 게 소위 말한 타이거파 유병호의 핵심 측근으로 보이는 측근이었던 사람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내부에서 이거 타이거파를 중용하는 건가? 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갔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 있는데 며칠 전에 총리께서 헌법 존중 TF를 가동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다 잡혀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좀 볼 수 있는 게 원래는 최재해 원장 임기 안에 TF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퇴임을 했고, 맞습니다. 근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활동 기간을 연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래서 TF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네네. 있다. 타이거파의 저항이 극심하다. 네. 유병호 지금은 감사위원이죠. 유병호 감사위원은 어떻답니까? 혹시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어요? 거의 그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방송에서 이제 표현하기가 되게 좀 제한적이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원장 퇴임식에서 대중가요를 틀고 소리를 꽥꽥 질렀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예. 유병호 감사위원도 TF의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F 직원들이 유병호 감사위원실에 갔답니다. 조사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유병호 씨가 자기 비서에게 112 신고하라고 그랬답니다.
예? 무단 침입이다. 112 신고하라.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라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신고는 했대요. 아니 그 신고할 일입니까? 예.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있는데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네. 아니 그게 무단 침입이고 불법이면 자기가 한 짓들은 구속영장 100번은 당하고도 남을 짓인데 유병호 씨가 하는 행태가 요즘 조금 기괴하다라고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 평가가 있던데 감사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TF가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회의가 정회된 경우도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예. 그다음에 감사원회는 선임 과장 회의라는 게 매주 열리거든요. 선임 과장 회의. 예. 선임 과장 회의가 열리는데 그 근처 가가지고 야 이 영혼도 없는 것들아라고 소리를 꽥꽥 질러서 예. 소위 말해서 깽판을 쳤다라는 예.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 직원들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저하고 무서워하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랬죠.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사무총장하고 막 그렇죠. 이럴 때. 예. 근데 지금은 저 양반 왜 저래? 그런 분위기랍니다.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만 유병호 씨를 중심으로 한 타이거파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보직에 한두 명이라도 등용되는 걸 보면서 네. 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금 그런 불안함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네. 총리의 헌법 존중 TF 지시 이후로는 좀 상황이 잡혀간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예산 소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유병호 감사위원의 조기 퇴출 방안을 물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유병호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임기가 4년입니다. 2028년까지라고 맞습니다. 2028년 2월까지인데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유병호 위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병호 씨가 저지른 만행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 감사를 한 게 23건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예. 불려다니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조기 퇴출 방안이라는 것은 정상적 절차와 이유가 동반된 그걸 뜻한다고 해석을 하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게. 예. 그래서 어떤 뭐 음지에서 뭐라는데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예. 이재명 정부는 다르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행안위 간사 맡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것 좀 뭔가 모신겸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 네. 이 단속 취지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담당 상임위가 행안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예.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는 하자라고 했던 건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좀 대안이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형식적인 문제, 즉 개수를 줄이려야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세요. 개수를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네. 장기 매매 어떻다는 등 뭐 장기 적출 뭐 네.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정리해 보면 형식적인 것, 즉 개수를 줄이는 것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는 5개 광고물법, 광고물법으로 의율하는 방법, 아니면 정당법 내에서 의율하는 방법,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요. 이걸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형식과 내용을 조절할 참입니다.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잖아요.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장기적 출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포괄적인 물론 구체적으로까지는 규정을 못하죠. 법률의 특성상. 그렇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형식입니다. 개수를 줄여버려야죠.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영업 기밀이라 이 자리에서 아이. 바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럼 오신 김에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전 수준. 예. 이전 수, 전 몰라서요. 좀 이전 수준이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동별 정당 현수막이 2개까지가 허용이 가능합니다. 동별로 한 동에. 한 동에 2개. 예. 예, 그 부분을 손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당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보다 보장이 폭이 훨씬 넓잖아요. 그게 정당법에 그렇게 기울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고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고 부담스럽고 거북하다면 당연히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 너무 많습니다. 네. 그 개수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수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시 그러니까 기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도 몇 미터 이상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위반이 되더라도 지자체가 거의 손을 못 댄다. 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법을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자체한테 단속 내지 철거권을 좀 더 확실하게 주는 방안이라 혹시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게 5개 광고물법입니다. 예. 5개 광고물법에서 지자체 단속 권한을 줄 수 있고요. 그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기능을 부여해서 즉 내용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당법에서 한 조항을 드러내면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2개까지는 보장하고 있는 조항을 드러내 버리면 지자체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서 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연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문진석 원내 수석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연내 또는 연초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연내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연내까지. 야당하고는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아서 아직 미지근합니다. 뜨겁게 만들어야죠. 그래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통계 조작 관련해서 좀 저는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통계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대전지검이었습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도 담당했고 통계 조작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그랬네요. 예. 당시에 지검장이 박재혁 검사입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18명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한 죄가 있는데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 기소 조작을 했는데 네.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히려 반성이 먼저 아닌지라고 되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